자, 여섯 번째 토픽 형용사와 부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계약도 하고 정신이 없어갖고 주말에도 이 여섯 번째 토픽을 빨리 올리려고 하다가 깜빡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오늘 여섯 번째 형용사와 부사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얘들아, 여기 여섯 번째 파트는 예전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형용사와 부사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이미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문제들의 절반 이상도 그때 선생님이 다 풀어주진 않았던 것 같고, 선생님이 좀 이 안에서 편집을 해서 일정 부분에 한 3분의 1 절반 정도는 이미 다 풀어줬던 문제이긴 합니다. 사실 형용사 부사라는 파트가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제 형용사 부사의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잘 알고, 그리고 항상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패턴이 단순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한 100% 중에서 한 30% 정도는 이 형용사와 부사의 기본적인 역할을 묻는 유형들이 나와요. 나머지 70%는 뒤에서 설명을 할 거고, 우선 한 30% 정도는 여기 파트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형용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을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boy는 boy인데 a tall boy라고 할 때 tall boy, tall 형용사,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 그 다음에 비동사가 오면 비동사의 보호로 형용사가 오죠. 그래서 she is tall. 예, 이게 이제 보호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명사 수식하는 거는 a tall boy 이렇게 해서 꾸며주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사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동사 수식을 하죠. 그래서 she runs fast 이렇게 했을 때 fast라는 단어는 run이라는 단어를 꾸며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바로 형용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she is very tall 이렇게 쓰면 이 very라는 단어는 tall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물론 부사라는 게 뭐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고 다양한 역할들을 하긴 하는데, 일단 여기 파트에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형용사와 부사의 기본적인 두 가지 역할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만 풀어보면 일단 여기까지 문제를 우선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wimming hardly is better for you. 사실 hard와 hardly란 단어는 뜻 자체가 다르기는 해요. hardly란 단어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 라는 뜻이어서, 사실 이 hard와 hardly라는 단어라는 게 뜻을 물어보는 걸 수도 있지만, 뭐 그거를 제껴두고 수영을 하긴 하는데 수영을 열심히 hard하게, 힘들게, 빡세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hard라는 부사가 앞에 있는 스위밍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게, 그때 내가 동명사라는 거는 동명사라는 거는 뭐라고 했었냐면, 수업 시간에도 최근에도 한번 했지만 동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주어를 만들기 위해서 ing를 붙였을 뿐인 거지, 역시 부사의 수식을 받고 있다, 이것만 봐도 동명사라는 거는 동사라는 본질적인 속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change는 change인데 어가 붙은 걸로 봐서 여기서 change는 명사로 쓰인 거죠.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t is best, 그것이 항상 최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best라는 단어가 is의 보호로 쓰인 거니까 형용사가 되죠. 그러면 best는 best인데 보통 best다. 그치? 네, 부사가 오면 되겠습니다. 그죠? best는 best인데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다소, somewhat 하면은 뭐 다소, 약간 그런 뜻이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다소, 약간 가깝다란 말을 쓰는 거죠. 부사의 수식을 이렇게 받고 있고, 그런데 앞에 비동사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죠. 비동사의 보호로 close라는 형용사가 쓰인 거고 그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someat이라는 부사가 온 거고 네, 구조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car mechanic은 자동차를 수리하는 사람은 의사와는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자, 앞에 비동사가 왔기 때문에 different라는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고 그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much라는 부사가 쓰인 거고 구조를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매우 비동사가 왔으니까 anxious가 오는 거지. 이 anxious라는 형용사가 이렇게 온 거고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so라는 부사가 쓰인 거고 그쵸? 아까 말한 것처럼 뭐 very tall 이렇게 쓰인 것처럼 형용사 오고 부사의 수식 받고 즉 그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ecause 왜냐면 I'm going to be a little late. be late. 내가 약간 늦을 거라는 거죠. 자, late라는 형용사를 이렇게 쓴 거고 물론 lately란 단어는 뜻이 달라져요. 이거는 최근에 이런 뜻이 되는 거고 late 자체는 늦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사실 요 late와 lately는 ly가 붙을 때 의미가 살짝 달라지기는 해요. 뭐 의미를 물어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앞에 비동사가 왔기 때문에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고 little이 이렇게 부사 역할을 하면서 late를 꾸며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not to place 두 장소가 not 할 수 없대. 정확하게 alike가 여기서 비동사가 이렇게 와서 형용사로 뭐 똑같은 이라는 의미가 쓰인 거고 예, 정확하게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alike라는 형용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부사가 와야 되는 겁니다. exactly 부사. 그 다음에 11 language 11개의 언어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서 recognized가 비동사 플러스 pp가 돼서 수동태로 쓰인 거지. 어쨌거나 동사예요.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be recognized가 동사로 쓰인 거야.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은 부사가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뜻이겠지. 그 다음에 during regularly scheduled meeting. 자, during이란 단어가 전치사로 뭐뭐 하는 동안에 이란 뜻인 거니까 해석을 해보면 규칙적으로 스케줄이 잡혀져 있는 미팅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scheduled라는 단어는 ed가 붙어서 이게 지금 분사, 과거 분사로 쓰여서 미팅을 꾸며주고 있고 이 regularly라는 단어는 미팅을 꾸며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scheduled라는 분사를 꾸며주고 있죠. 나중에 내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 분사라는 거는 얘들아 기억을 해야 되지만 동사에다가 ing나 ed를 붙여서 형용사 역할을 하게 만든 거를 우리가 분사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scheduled에다가 ed를 붙여서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meetings를 꾸며주고 있잖아. 근데 regularly라는 단어는 그 형용사 역할을 하는 scheduled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형용사를 또 꾸며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형용사를 꾸며준다는 거는 부사. 그래서 잘 쓰인 겁니다. 그 다음에 폼페이라는 도시는 여기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buried한 로만 타운 시티라는 거죠. buried. 요것도 마찬가지로 bury라는 단어가 뭐뭐를 어디에 묻어버리다 라는 뜻이야. 근데 ed가 붙어서 분사가 되면서 로만 타운 시티를 꾸며주고 있네. 묻혀진 로만 타운 시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묻혀있긴데 부분적으로 묻혀있다는 뜻이네. 그치? 부분적으로 묻혀있는 거야. 그러니까 buried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네, 부사. partially, 부분적으로, 뭐 일부는 이란 뜻인 거니까 네, 잘 쓰인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만
네, 설명을 하고 좀 이따 문제를 또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쫙 나오는 거야. 그래서 형용사, 동사의 기본적인 역할 그런 거를 물어보는 얘기들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아마 2번 요 파트 내가 아까 1번에 30% 정도 나온다고 하고 여기가 70% 정도가 형용사 부사의 파트 문제는 여기서 나온다고 했는데 요거는 이미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뭘 설명을 했었냐면 몇몇 동사들의 경우는 동사를 수식함에도 불구하고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 이거를 기억하면 돼. 아까 일반적으로 동사를 꾸며주는 거는 부사라고 했었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데 몇몇 동사들은 동사를 수식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동사를 수식하는 거는 부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부사의 수식을 받는 게 아니라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부분의 동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아야 되는데 몇몇 특정한 얘네가 예외가 되는 거지. 얘네들은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다라는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겠죠. 근데 그때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나눠서 이걸 뭐 이 형식이라고 하는데 뭐 이 형식이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become이나 look이나 feel, stay, sound, seem, remain, get, grow 이런 것들은 동사를 수식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뒤에 뭐가 아니라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온다라는 거. 그치? 뭐 become 다음에 우리가 happy를 쓰지 happyly를 쓰지 않잖아. look happy, 그치? feel happy, stay happy, sound happy, seem happy 이렇게 쓰지 happyly를 쓰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암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이게 아마 제가 적어드린 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네. 9개. 그 다음에 자, O형식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아까 이형식 위에 제가 설명했던 9개 같은 경우는 동사가 오고 그 바로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오지만 얘네들은 keep, make, consider, find. operate는 지울게요. 예전에 operate가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거의 한 15년 전에 나오고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keep이랑 make랑 consider랑 find 이 네 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얘네들은 오형식으로 쓰인 거기 때문에 우선은 목적어가 와요. 그리고 이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아니라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온다라는 거. 아까 이 형식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형용사가 오는 거고 얘네들은 우선은 목적어가 끼어들고 그 뒤에 형용사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치? 이거 다 했던 것들이야.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 위주로 기억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미 예전에 그치? 내가 as 한번 얘기를 했었어.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가끔 가다가 공부를 좀 어설프게 한 친구들이 as 사이에는 무조건 형용사가 온다 라고 공부를 하지만 이게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as하고 as 사이에는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부사도 올 수 있고 다른 것들도 많이 올 수 있어. 그런데 이거를 결국 문제 어떻게 푸느냐. 내가 이 형용사 부사 문제에서 핵심은 형용사 부사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뭐였냐면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아까 분명히 제가 이형식 동사 9개랑 오형식 동사 4개, 총 13개를 얘네들은 외운 게 나오면 무조건 답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형용사가 되는 거야. 하지만 그 형용사 이 13개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부사의 수식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만 살피면 되는 거냐면 동사만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살펴서 그 동사가 만약에 여러분이 외운 13개가 나왔으면 답은 형용사를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외우지 않은 것들 그냥 일반적인 것들 나왔으면은 그냥 부사를 체크하시면 돼요. 이 as, as도 마찬가지야. as하고 as 사이에 뭐가 와야 되냐를 물어보면 자꾸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막 신경 쓰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이 앞에 있는 동사만 살피면 돼. 그때 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손가락 두 개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손가락과 손가락을 as가 그러니까 as하고 as에 헷갈리지 마시고 as와 as를 신경 쓰지 말고 동사만 살피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동사만 살피면 된다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가끔 가다가 how에버 뒤에 형용사 써야 되냐 부사 써야 되냐 예를 들어서 how cute냐 cutely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결국은 다 뭐만 살피면 되냐면 동사만 살피면 되는 거야. 네, 동사만. 예를 들어서 how cutely you are. 네가 정말 귀엽구나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치? 자, 여기 같은 경우도 how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문장의 순서가 뒤집힌 거긴 하잖아. 근데 동사가 비동사예요. 비동사는 뭐가 와야 돼?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지. 아까 비동사 뒤에는 보호로 형용사가 온다라고 했잖아. 비동사면 무조건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how is냐, how isly냐. 여기서도 동사를 앞에 보는 게 아니라 요 how 전례에서 보는 거지. 얼마나 쉽게 그들이 can be tricked, 속여질 수 있는가. 그거잖아. 동사가 뭐예요? can be tricked잖아. 이거 아까 내가 외워야 되는 13개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안 속하지, 그치 얘들아? 속하지 않잖아. 그냥 일반적인 동사잖아. 그러면 부사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똑같은 문제야. 앞에를 보고 푸는 게 아니라 how good, 굿은 형용사, well은 그거의 부사지, on other, 작가가 특정한 토픽을 얼마나 잘 커버해 왔는지 그런 말인 거잖아, 그치? has covered라는 단어는 제가 외우라고 표시해준 단어에 해당이 되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부사를 고르면 되는 거지. 됐죠? 네. 그 다음에 기타 유형들도 있어. 요거는 수업 시간에 내가 하진 않았지만 빈도부사의 위치를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고 가끔 가다가 most와 뭐 almost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live냐 alive냐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애들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고 뭐 여기다가 뭐 living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더라고. 여기 문제 보시면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이렇게 빈도부사의 위치를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고 이것도 빈도부사 위치 물어보는 거네. 그 다음에 가끔 요 enough의 위치를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 봐봐. most, almost 이것도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의미가 전혀 다른 단어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뭐 living이냐 alive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또 헷갈리는 거 alone이랑 lone 이런 어떤 약간 비슷하게 생기고 비슷한 의미 같지만 정확하게 뜯어보면 의미가 완전 다른 단어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까지 설명을 드렸으면 여러분들 영상을 멈추시고 문제를 풀면 돼요. 문제를 풀고 금방 풀 수 있을 거야. 사실 요 파트 여기 2번에 해당되는 2형식 밑에 파트와 여기 5형식 동사를 설명하는 파트들 답이 다 뭘지 충분히 이미 예상이 되죠.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를 고르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일단 영상을 멈추시고 문제를 풀고 설명이 길지 않아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가 여기서부터 바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얘들아 설명 듣지 말고 문제를 풀고 나서 직접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답을 확인하면서 여기는 되게 쉬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왜 여기서 멈췄냐면 분류를 조금 선생님이 잘못한 것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는 일반적인 형용사와 부사의 기본적인 역할을 묻는 페이지였었는데 문제가 조금 잘못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상관없어. 아까 뒤에서 keep, make랑 keep이랑 consider랑 또 뭐였니? 였지? find랑 요 네 가지 뒤에 목적어 오고 그 뒤에 형용사 keep 뭐뭐뭐뭐뭐 요거 keep 구문 옛날에 했던 것 같아. keep 다음에 ing를 쓰면 계속 뭐뭐뭐뭐 하다라는 뜻이었고
keep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바로 뒤에 형용사 쓰면 목적어를 뭐뭐한 상태로 유지하다라는 의미였었고, keep 다음에 목적어 쓰고 from ing 구문 쓰면 세 번째 뭐였냐면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keep, 막다 라는 의미였었고, 아무튼 여기서는 목적어 형용사 쓴 거니까 목적어를 뭐뭐뭐뭐하게 유지하다 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keep, 목적어, 형용사 잘 쓰인 거고, 그 다음에 자, appliance라는 게 어떤 뭐 기구, 장비, 장치 이런 뜻인 거니까 요렇게 지금 중간에 여기에 주격, 관계, 대명사 뭐 위치겠죠? 뭐 위치나 대시나 랑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야. 요 사이에. 그래서 장비는 장비인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장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official이라는 단어가 뭘 꾸며주고 있냐면 이 approved, 그러니까 인정을 받긴 받았는데 공식적으로 인정이 받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pproved라는 단어가 동사야. be approved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예, 부사는 잘 쓰인 겁니다. 자, 이 문제도 become 다음에 형용사를 쓴 거는 잘 쓴 거야. 아까 become 다음에 형용사 쓴다라고 했었잖아, 그치? become 다음에 형용사를 잘 쓰긴 쓴 건데 형용사를 이렇게 부사가 꾸며주고 있는 거죠. relevant 하긴 relevant한데 점차적으로 relevant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도 부사가 잘 쓰인 거고. 자, 계속 가서 자, in the future 미래의 의사들은 diagnose illness 질병을 이 diagnose란 단어가 진단하다라는 뜻이지. 그 진단하긴 진단하는데 질병들을 다르게 진단을 할 거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different가 질병을 꾸며주는 게 아니라 diagnose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사가 오는 게 맞죠. 그치? 그 다음에 이 문제 별표 주시고 이 high이란 단어가 high의 부사여서 높게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이 높게라는 1번 의미보다는 2번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쓰이는데 very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높은 교육적인 게 아니라 매우 교육적인 거지. 이 가끔 하일리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더라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자, 그 텀은, 여기서 텀은 어떤 용어라는 의미로 쓰인 거야. 그 용어는 applies, 적용이 돼. 자, 더 구체적으로 또는 더 상세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apply란 단어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적용이 되긴 되는데 더 상세하게 또는 더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아까 apply란 단어는 제가 외워야 되는 단어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사. 자, cold하긴 cold한데 bitterly cold한 거죠. cold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그치? 이렇게 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o not carry out. carry out이 동사고 그 목적으로 their usual task가 온 거야. 그들이 하는 보통의 임무를, 과제를 효과적으로 carry out 하지 않는 거지. 이 효과적으로라는 단어가 carry out을 꾸며주고 있어요. carry out이라는 단어가 뭔가를 실행하다, 뭐 수행하다 이런 뜻인 거니까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거죠. 효과적으로. 그래서 동사를 꾸며주고 있어서 부사를 쓰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I see myself, 내 자신을 보는데 clearly하게 보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뭐 가장 클리얼리하게 보는 거지. 그래서 이 단어가 앞에 있는 C를 꾸며주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부사 잘 쓰인 겁니다. C는 아까 외워야 되는 단어에 해당되지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 요 routin이라는 단어도 make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네. 잘 쓰인 거고, 여기 relatively라는 단어는 recent를 꾸며주고 있지. recent는 형용사로 phenomenon을 꾸며주고 있고, 이 recent라는 형용사를 relatively라는 단어가 부사로 꾸며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 worker는 작동을 하는데 punching hole, 구멍을 뚫음으로써 커다란 버켓에 자, 버켓 뒤에 버켓을 받아주는 주격관대랑 과거니까 비동사 was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버켓은 버켓인데 물로 가득 찬 버켓이지. 여기에 왜 full이라는 형용사가 와야 되냐면 which was 뒤에 이렇게 비동사가 왔으니까 full이 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네, 그거 물어봤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문제가 빠져 있긴 한데 아마 요거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제가 seem이 왔으니까 뒤에 이렇게 형용사 오는 거. 아까 seem 외워야 되는 단어 해당이 됐었지? 아마 이걸 물어보는 걸 수도 있어. 제가 밑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become 뒤에 aware이라는 형용사를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어쨌거나 seem이나 become이나 둘 다 형용사가 와야 되는 단어들이었지.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하면 여기 completely는 외운 걸까요? 응. completely는 부사인데 뒤에 있는 paradoxical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지. 그치? 그래서 요 부사가 온 거는 요거 꾸며주려고 온 거고 여기 형용사가 온 거는 seem 때문에 온 거고 그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take in 수거 뭔가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니 섭취하는 거예요. 안으로 섭취를 하는 거지. 공기를 섭취하는데 take in 하는데 passively 하게 take in을 하는 거지. 부사 잘 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운전을 하긴 하는데 운전을 위험하게 하겠죠. 부사 drive란 단어. 그 다음에 별이 빛나요. 빛나는데 밝게 빛나는 거겠지. 그 다음에 굉장히 특이한 문제인데 예전에 요렇게 밑줄이 길게 쳐져서 2006년에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모던은 월드를 꾸며주는 형용사고 increasing이라는 부사는 모던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고 부사, 형용사, 명사 요 구조로 오는 거잖아. 네, 잘 쓴 겁니다. 그 다음에 confuse them 그들을 혼동해. 어떻게 혼동을 하는 거냐면 혼동스럽게 하는 거야.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건데 어떤 질문을 가지고 질문인데 예상치 않았던 질문. question이 명사니까 이 명사를 꾸며주는 말은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unexpected 사실 이게 과거 분사로 쓰인 거긴 하지만 분사라는 거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li가 붙은 애가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이게 분사면서 분사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쓰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고 하나도 어려운 건 없어요. 그 다음에 recognizable이라는 단어가 ABLE가 붙었으니까 요거는 품사가 형용사가 되는 거지. 그러면 형용사를 꾸며주는 말 쉽게 알아챌 수 있는 여기에는 부사가 와야겠네. easy의 부사형은 easily 그래서 요건 잘못 쓰인 거야. 자, 그 다음에 customer with engine trouble, non-functioning heater are out of luck. 자, 엔진에 문제가 있거나 작동하지 않는 히터를 가진 손님들은 커스터머가 주어가 되는 거. 손님들은 out of luck, 운이 없다라는 거야. 그치? 이게 사실 out of luck이라는 게 전치사구긴 하지만 비동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구가 왔다라는 거는 이 out of luck 자체가 일종의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운이 없긴 없는데 보통은 운이 없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이니까 부사가 오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기본적인 역할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 이 2008년 수능 문제 선생님 기억나는 것 같아요. 자, less란 단어 뒤에 aggressive라는 형용사냐 aggressively라는 부사냐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형용사 부사 문제는 앞에 있는 동사를 찾으면 돼요. 근데 딱 보니까 동사가 없어. 그런데 and라는 단어로 병렬 구조가 된 거지. 어떻게 병렬 구조가 된 거야? I am the youngest child. I am 이렇게 된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I am 비동사가 있으니까 정답은 형용사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is 때문에 different라는 형용사가 온 거고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completely가 온 거니까 부사 잘 쓰인 겁니다. 자, 이 문제 제가 한번 비슷한 문제를 소개한 적은 있었지만 이런 문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어. 봐봐. practicing gratitude요. gratitude란 단어가 감사란 뜻이고 아마 practice란 단어가 앞에 연결이 되면 감사를 실천하는 거, 쉽게 말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on a regular basis, 규칙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네가 뭐뭐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 practice란 단어가 뭐냐면 practice란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쓰인 거지. 예, 주어로 쓰인 거예요, 주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명사라는 거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게 동사냐 명사냐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 이거는 동사 역할을 여전히 하는 거야. 그러면 감사를 실천하긴 실천하는데 표현하긴 표현하는데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 그치? 이 active란 단어가 지금 practicing gratitude를 꾸며주고 있는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practicing이라는 거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야. 그러니까 동사를 수식하는 말은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를 써야 되는 거니까 actively라고 써야 되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스펠링이 틀렸다. actively. 네. 그리고 또 하나 왜 이게 동사냐? practice란 단어가 타동사야. 그러니까 그 뒤에 gratitude란 단어가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또 하기도 하는 거죠. 사실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제가 수업 시간에 작년에도 1학기 때 했었던 동명사가 명사가 아니라 그치? 동사이지 명사가 아니야. 이거에 대한 두 가지 근거. 첫 번째 근거가 바로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라는 거, 형용사가 아니라 그 다음에 뒤에 여기서처럼 gratitud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이렇게 뒤에 올 수 있는 것들을 봤을 때 동명사는 바로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겁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평소에 막 해석을 할 때 막 ing가 붙고 뭐가 붙고 붙기는 해.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ing가 붙기도 하고 뭐 주어를 만들려고 붙기도 하고 뭐 전치사가 앞에 있어서 붙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뭐 to를 붙이기도 하고 ing를 붙이기도 이렇게 할 뿐인 거지 여전히 걔네들은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사의 특징에 따라서 뒤에 문장 구조가 뭐 2형식 오기도 하고 3형식 오기도 하고 목적어 오기도 하고 뭐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의 수식을 받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자 ly 밑줄이 그어진 단어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다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형용사냐 부사인가 물어보는 거야. 앞에 통사를 보시면 됩니다. move 외운 게 아니죠? 잘 쓰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지역은 지역인데 가까운 지역이죠. 물론 요 사이에 역시 주격관대랑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야.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지역은 지역인데 가까운 지역이잖아. areas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close라는 형용사가 잘 쓰인 거죠.
그거를 물어보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artist, 예술가들은 자신들을 제한해요. 제한을 하긴 하는데 강하게 제한을 하는 거지. 그치? 이 단어가 limit이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네. 그러니까 부사로 잘 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oth case, 두 경우 모두의 포커스는 자, 사물에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가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선생님, 앞에 비동사가 있어요. 비동사가 있으니까 뒤에는 형용사를 써야 되니까 이거는 틀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비동사의 보호로 형용사가 온 게 아니라 on the object라는 전치사구가 온 거야. 전치사구 이렇게 온 겁니다. 근데 이 exclusive라는 단어는 이 on the object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초점이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물체 위에 있다라는, 사물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전치사구가 이렇게 온 거니까 뒤에 앞에 부사는 잘 쓰인 겁니다. 좀 어렵네, 이게, 그치? 자, as 문제가 뒤로 빠져야 되는 여기 오긴 했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as가 없다라고 손가락으로 가리고 앞에 뭐만 바라보라고 했냐면 동사를 보라고 했어. 동사가 are functioning이야. 비동사가 온 게 아니라 진행형으로 function이 온 거죠. function. 부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도 잘 보세요. 이 문제가 좀 특이하게 the more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금장이 온 거야. 점점 더 뭐뭐할, 점점 더 뭐하다. 그러면 이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문장은 문장의 순서가 좀 달라요. 더 비교급이 오고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오고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순서가 좀 바뀌지. 그러면 여기서도 더 자주란 말을 썼는데 이 자주란 말이 꾸며주는 게 is run을 꾸며주는 거지. 광고가 더 자주 run 될수록 run이라는 게 TV나 이런 라디오나 이런 데 나오는 거겠죠. 그쵸? 보여지는 거겠지. 그럼 이 is run을 꾸며주는 거네. 그러니까 부사 is run 수동태 비동사만 온 게 아니라 수동태로 온 거니까 일반적인 동사가 온 거예요. 부사 잘 쓰인 겁니다. 자, 요거 아까 high 하면 생각해야 돼. high는 high냐 highly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높다라는 의미로 쓰이면 그냥 형용사 부사 상관없이 high를 고르시면 되고 매우라는 의미로 쓰일 것 같으면 highly를 고르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 settlement가 정착지란 뜻인 거니까 히말라야에 있는 높은 정착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높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니까 high가 잘 쓰인 거야. 이거는 약간 형용사 부사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high란 단어와 highly란 단어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high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어쨌거나 높다라는 의미랑 상관이 있을 때는 무조건 high를 쓰는 거고 highly는 매우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why people are so sensitive. 왜? 비동사 sensitive.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민감해? 그치? 비동사 sensitive. 그거 물어보는 거. 됐죠? 네. 여기 파트가 오히려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 2번 여기 파트랑 다음에 이어지는 파트 설명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소개를 이미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중간고사든 모의고사든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될 이 단어들 구분해서 외우세요. 여기 9개의 위치상의 특징과 4개, key may consider find 이 4개의 어떤 목적어가 오고 뒤 형용사 온다라는 거 위치상의 특징으로 문제를 푸시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답을 제가 그래도 잽싸게 좀 다른 섞인 문제들도 있으니까 표시를 빨리빨리 할게요. become famous, look happy, feel equal, 그치? 네. look pretty, stay open. 다 지금 feel safe 동사, 형용사, 그치? remain 형용사,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how, however 거기로 빠져야 되긴 하지만 how pleasantly 했을 때는 주어 동사가 뒤로 빠져 있어요. seem.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형용사를 써야 되죠. pleasant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노란색 노란색 잘 안 보이니까 색깔을 좀 바꿔서. 자, look, is, sound, rapid, remain, legal, seem, insignificant. 뜻을 몰라도 이 insignificant라는 단어가 중요하지 않은 의미 없는 그런 뜻인데 예, 뜻을 모르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seem 형용사, become 형용사. 부사가 되려면 ly가 붙어야 돼요. 네, become 형용사. 자, 아까도 잠깐 한 번 나왔었는데 더 비교급을 이용한 이런 상황에서도 예, 형용사 부사 문제를 가끔 물어봐. 뒤에를 보고 푸는 거 문장의 순서가 살짝 바뀐다라고 했었지. 이미지 will become이니까 형용사, sound 형용사 잘 쓰인 거고, 그다음에 countless effort는 여기는 뭐야?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약간 다른 문제를 넣어놓은 거야. 동사 s 붙여야 되냐 안 붙여야 되냐. 요거는 수일치를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수일치 파트 기억하시죠? 주어 오고 중간에 전치사고 끼어들고 그 앞에 effort에 맞춰서 복수 취급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seem 형용사 seem 잘 쓰인 거고 그 다음에 자, 잘 보세요. 일단 이 문제가 1학년 문제인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문제를 살짝 바꿔놨어. 봐봐. consider냐 are considered냐. 선생님이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왜 우리가 다음 파트에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걸 물어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시면 most people이 주어고 얘들아 목적어가 뒤에 있어요. lack of an answering machine. 목적어 있잖아. 목적어 있다라는 거는 수동태가 아니란 얘기겠죠? 아까 여기 consider 뒤에는 목적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쓰인 거고 그 다음에 consider 목적어 목적보 위치의 형용사 그러니까 이렇게 온다라는 겁니다. inconsiderate라는 단어는 사려 깊지 못한 considerate가 사려 깊은이라는 뜻이어서 앞에 in이 붙으면 반대말이 되는 거야. 자, 지금 이게 consider 목적어 목적보호의 형용사 그거 물어봤던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제가 어디 있니? 여기였었나? keep 얘기할 때 아무튼 keep 얘기할 때 요거는 아까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keep의 다양한 구문에 대해서 keep 다음에 ing 쓰면 계속 뭐뭐뭐 하다라는 뜻이었고 keep 다음에 목적어 쓰고 from ing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라는 의미였었고 그때 막다라는 거 투부정사 파트 할 때 뭐 prevent, stop, ban, A from ing 이거 했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keep 목적어 그 다음에 형용사 쓰면 A를 뭐뭐한 상태로 유지하다. 네, 그런 의미였었죠. 그래서 keep이 구문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서는 keep 목적어 형용사 여기 2번 요 구문 이용한 겁니다. 쉬우니까 쭉쭉 넘어가면 make 목적어 형용사 find 목적어 이렇게 왔고 and를 기준으로 요것과 요것이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런데 find 목적어 뒤에는 형용사 그치? 잘 쓰인 거고 여기도 잘 보세요. been considered 선생님 consider 수동태네요. 수동태가 됐다라는 건 얘들아 여기 원래 있었던 목적어가 앞에 주어로 빠졌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빠졌지만 consider 목적어 형용사 잘 쓰인 겁니다. appropriately가 아니라 그치? 그건 부사고 형용사 잘 쓰인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is made잖아. is made 그 말은 즉슨
원래 make 뒤에 목적어가 있었는데 이 목적어가 앞으로 가면서 수동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수동태. 그래서 수동태, make 목적어 원래 있었던 게 앞으로 빠졌고 그 다음에 형용사. make 목적어 형용사 그거 물어보는 거고 똑같네 여기도 is not considered. consider가 수동태로 쓰였어. 그럼 여기 있었던 목적어가 앞으로 빠졌겠죠? 그 목적어가 is였다는 얘기야. 그치? 뒤에는 형용사. 네 가지 keep, consider, make, find. 계속 물어보고 반복되고 자주 나옵니다. make, 목적어, 뒤에는 목적보호는 형용사. 질문할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는 왜 부사가 왔습니까? 이 부사는 available 안에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고 make a return flight to Earth 목적어 그 다음에 형용사. 자, 비동사 플러스 considered 아까 얘기랑 똑같아. 원래 목적어 있었는데 그 목적어가 수동태가 되면서 내로 빠진 거야. 그치? 그러니까 형용사 잘 쓰인 거고 keep 목적어 형용사 make 목적어 형용사. 네, 쉽죠? 어렵지 않아요? make 목적어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잘못 왔네. 그러니까 LI를 지우면 되겠네. make 목적어 형용사인데 또 잘못 왔네. LI 지우면 될 것 같고 find 목적어 형용사. 이거 find 목적어 형용사는 그 너희 1학기 기말고사 서술형 문제에서 그 작문하는 문제에서 내가 물어봤던 그 문제이기도 하죠. make 목적어 형용사 LI를 지우면 되겠네. 그치? 자, find 목적어 형용사 잘 쓰인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요거 as 아까 말한 것처럼 as 없다라고 생각하고 뭐만 보고 풀면 된다. 동사만 보고 풀면 된다. 네. 자, as 없다고 생각하면 앞에 동사, 비동사, 그러니까 형용사. 요거 수일차 때 했던 겁니다. one of 뭐뭐라는 표현, 뭐뭐 중에 하나라는 뜻이어서 항상 이 one of 뒤에는 복수 명사가 온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자, as 없다고 생각하면 이 free 또는 freely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 뭘 꾸며주냐 슈베르트가 음악을 자유롭게 썼다라는 거죠. 자유로운 음악을 썼다라는 게 아니라 쓰긴 썼는데 자유롭게 썼다라는 거지. 그러면 wrote라는 단어는 제가 외워라고 말한 단어에 없었죠. 그러면 부사. 일반적인 동사는 부사의 수식을 갖는 거니까. 자, 비슷하게 그려요. 페인트야, 페인트. 그럼 페인트라는 단어는 제가 외우라고 했던 단어에 없었죠? 그러니까 부사. 문화는 문화인데 자페니즈, 과테말란 마야, 이누이트와 같이 다양한 컬처가 되죠. 사실 여기 사이에 주격관대 위치랑 비동사가 생략이 되긴 했어. 그치? 근데 그걸 떠나서 다양한 문화가 되는 거잖아. 컬처라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말은 형용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요 생략된 구조를 좀 잘 봐야 되는 문제여서 제가 별표를 달아놓기 한 거고 그 다음에 subtly 비동사 그러니까 형용사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요거는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타 유형들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고 삼아서 빈도부사의 위치 이런 것들 잠깐 몇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 자, 빈도부사의 위치 중학교 때 외웠을 거예요. 이렇게 외워요. 일반 동사 앞 조동사라는 거는 can, will, should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얘네들 뒤 이렇게 외웠었죠. 저도 학교 때 일반 동사 앞 조동사 뒤 이렇게 외웠습니다. 물론 이렇게 감으로 푸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저렇게 일반 동사 앞, 조동사 뒤 이렇게 외우는데, 자, so 일반 동사지, 일반 동사 앞, 그쵸? 그리고 해석을 해보면 she seldom so라고 하지 she so seldom 어색하긴 해. 그다음에 그러면 often tell, tell often 뭐가 맞을까요? 일반 동사잖아, 그치? 일반 동사 앞. 그다음에 enough란 단어에 대한 위치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enough란 단어는 이게 명사를 수식하냐 아니면 뭐 동사를 수식하냐 뒤에 뭐 투부정사 달라고 그에 따라 헷갈리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 사실 해결이 되게 해. 오늘 사람들이 not getting 충분한 잠을 getting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sleep이란 단어가 getting sleep, get sleep에서 명사로 쓰인 거야. 그치? 이게 명사를 enough가 수식할 때는 앞에서 수식을 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enough란 단어가 이번에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뜻이야. 형용사는 앞에서 주로 수식을 하니까 enough sleep이라고 하지 sleep enough. 여기서 sleep이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만약에 sleep이 동사로 쓰였다면 sleep enough란 표현이 더 자연스럽기는 해. 근데 여기서는 get sleep 이렇게 쓰였다는 말은 이 sleep이란 단어가 get의 목적어로 명사로 쓰였다는 거니까 enough sleep. enough money라고 하지 money enough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런 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보통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하게 라는 말 쓸 때 high enough to 이렇게 쓰지 enough high to 이렇게 쓰지 않죠. 예. 여러분이 이거 해석을 해보면은 요 enough to 이렇게 연결될 때는 요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fish는 fish인데 살아있는 물고기 대신 무슨 뭐 로봇 물고기를 사용한다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할 때 live fish 네,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 most와 almost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꽤나 가끔 나왔던 것 같은데 most는 뭐 대부분, 가장 많은, 가장 어떤 이런 말인 거고 almost는 거의란 뜻이죠. 그래서 아예 의미 자체가 다른 거야.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most와 almost 의미 자체가 달라요. 생긴 게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문법 문제로 가끔 아주 과거에 봐봐 2002년이잖아. 너희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그때 가끔씩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회사는 회사인데 대부분의 회사. 그때 most지, 그치? 그 다음에 거의 매 끼니에, 그치? 이때는 거의란 의미니까 almost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뭐 아직 여러분들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 것 같지만 our band, 우리 band은 comes with 뭐가 따라 나오냐면 highly trained professional 매우 많이 아까 highly 매우란 뜻이라고 했었죠. 매우 훈련이 잘 된 전문가들과 함께 따라 나옵니다. 이 전문가들을 꾸며주는 말이 이렇게 온 거야. professionals를 받아주는 who와 비동사 a가 연결이 돼서 이 뒤에 equipping이냐 equipped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할 기회가 있겠지만 be equipped with 이게 수거야. 네, 무엇을 갖추고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equipped be 아까 여기 be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equipped with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자 last와 latest도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단어여서 이거를 그냥 약간 어휘 문제처럼 물어본 것 같아. last란 단어는 마지막이라는 의미고 latest란 단어는 최신 시계란 뜻이잖아. 최신 장비. 여기서는 latest. 자, 그 다음에 너의 살아가는 환경이라는 말을 쓸 때는 living environment가 훨씬 더 자연스럽죠. alive는 살아있다라는 뜻이고 alive는 뭐 물고기 같은 거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쓸 때 쓰는 거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라고 할 때는 living environment라고 하죠. 뭐 living condition 이런 말 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좀 선생님 생각나는 문제인데 자, 우리 레파토리라는 말 쓰잖아, 그치? 그리고 메인스트림은 주류의 이 주류라는 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얘들아 뭐 1950년대 뭐 주류 음악은 뭐 힙합이었다.
2000년대 초반에 주류 음악은 댄스였다 이런 식으로 때 그 주류라는 의미고 그래서 주류인 레파토리라는 게 반드시 모모모모한 레파토리와 세임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이런 말을 썼던 것 같아. 그 시대의 주류에 막 예를 들어서 힙합이 주류인 거야. 근데 그 힙합이 주류라고 해서 그 힙합이 반드시 최고의 레퍼토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해석상 최고의란 말이 와야 되는 거니까 best가 오는 거지. most에는 그런 뜻이 있질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언론과 론리도 비슷한 단어 같지만 사실 의미 차이가 있어. 언론은 혼자서란 뜻이고 lonely란 단어는 외롭게란 뜻이에요. 그치? 예. 그러니까 혼자라는 게 반드시 외로운 건 아닌 거잖아. 그래서 언론은 그냥 한 명 혼자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 lonely라는 거는 주관적인 느낌으로 외롭다라는 의미인 거고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maybe 아마 너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네가 혼자이라는 것을 loved 좋아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혼자라는 의미여서 언론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치?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기출문제로 선생님이 자꾸 연습을 시키는 이유가 이 almost라는 단어의 밑줄이 싹 그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도대체 이 almost라는 단어가 뭘 문법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냐 그거를 헷갈려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제 너희 4명은 기출문제를 어쨌거나 풀어보고 접하고 연습하고 있잖아. 그러면 almost가 뭘 물어보는 거야? 네, 위에 기출문제 나왔던 적이 있잖아요. almost냐 most냐 그 차이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러면 어떤 한 마리 개별 물고기나 bird는 reacting 반응을 하는데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instantly라는 단어가 즉각적으로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야? 가장 즉각적으로 이 말이 아니라 거의 즉각적으로라는 뜻이 나는 거죠. 거의라는 의미는 almost가 맞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꾸 이런 기출문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출제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물어보고 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깨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형용사부사 파트는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 최대한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한 강씩은 찍어서 너희가 9월 안에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해서 많이 바쁘겠지만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또 하나 또 찍어서 다음 파트가 아마 능동태, 수동태 파트인 것 같아요. 거기도 살짝 어렵기는 한데 아무튼 또 다음 시간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